제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인천의 몹시 추운 어느 겨울 아침, 83세의 박 씨가 속삭이듯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몇 달 전에 최 씨와 체스를 두었던 눈 덮인 정원을 바라보았다. 최 씨는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그의 절친한 오랜 친구였다. 체스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끝나지 않은 움직임도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는 홀로 공허함을 마주하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세상이 매우 빠르게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니라 조용하고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합니다. 익숙한 몸이 갑자기 낯설어진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팔다리가 약해지고 기억도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 박 선생님은 평소에도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막내 손녀의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해냈지만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아들의 이름을 혼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틈새에서 불안이 생겨난다. 불안은 죽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긴다. 이는 불평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고령자의 현실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80세 이상 인구는 2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삶의 질입니다. 노령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건강은 더 이상 천천히 악화되지 않습니다. 지구는 몇 주, 며칠 만에 급격히 곤두박질치며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혼란스러워하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박 선생님과 같은 조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원칙에 따라 살고 여전히 자신을 돌보고 누구에게도 방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탄력적이기는 했지만 매우 특별한 두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점점 잊혀지고 자신을 돌볼 능력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거나 더 나쁜 경우 자신이 아닌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마음속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세상은 정말 많이 변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저 사는 게 아니라 잘 가치 있게 사는 것이죠. 이 영상은 단순히 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실, 즉 80세가 넘으면 신체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심각하게 쇠퇴하는 시기에 접어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자신의 명확성, 건강,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몸이 약하고 쉽게 피곤하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짜증이 나고 건망증이 있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도 추위를 느낀다면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어쩌면 그 작은 신호들이 여러분의 몸이 중요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단 몇 분 만에 당신은 후회가 아닌 결의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더 깊이, 더 적극적으로,
더 시의적절하게 돌보겠다는 결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약하다고 느끼거나 기억력이 예전만큼 명확하지 않거나 삶의 의욕을 잃어가거나 언젠가는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댓글 번호 1을 남겨주세요. 누구도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행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으로 채워지도록 말입니다. 80세 이후의 변화 침묵의 적 80세가 넘은 환자분들에 대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진단받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환자들이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매일, 매시간 그들의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고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심한 통증은 없었습니다. 몇 가지 작은 변화만 있어도 됩니다.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가볍게 자고, 조금 덜 먹고, 손주 이름을 잊어버리고, 날짜를 헷갈리게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날이 갈수록, 주가 갈수록 계속 쌓여가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활력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저는 서울, 대전, 광주 등지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많은 노인분들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스스로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보고, 스스로 요리를 하고, 아침에는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가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을 한 번만 지나도 기온이 떨어지고, 관절이 아프고, 면역 체계가 약해졌을 때 가벼운 감기에 걸리거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거나, 샤워 중에 미끄러지는 것만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체는 조용하고 꾸준하며 용서 없이 변화해왔지만 아무도 일찍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80대이거나 그 임계치에 다다랐다면요. 모든 것은 노인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통스럽지 않고 당황스러움을 유발하지 않지만 무시하면 어떤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40살이 되어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한 물을 마시고 하룻밤 자면 나을 겁니다. 60세가 되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0도가 넘으면 재채기, 셔츠 어깨에 스치는 차가운 바람만으로도 폐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끝이었습니다. 한국국립노인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사람들의 면역체계는 50대에 비해 평균 4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젊었을 때는 무해했던 바이러스가 이제는 병원에 입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다시는 병원에 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이러스 자체가 아닙니다. 자신의 면역체계가 너무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노인들이다. 그들은 종종 나는 심각하게 아픈 게 아니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옵니다. 열이 나지 않고 통증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리 한 층이 날이 갈수록 얇아지는 것처럼 천천히 닳아 없어지다가 가벼운 감기에 걸려서야 모든 것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지 않으며 많은 노인들이 자꾸 단열이 잘 안 되고 조명이 어둡고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한국의 추위는 손이 떨리게 할 뿐만 아니라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느리게 하며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고 신체를 그 어느 때보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염증원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82세 여성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정신이 맑은 상태였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전통시장에 가서 아침을 만들고 신문을 읽고 차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아끼려고 난방이 없는 방에서 하룻밤 잤기 때문에 그녀는 가벼운 감기에 걸렸습니다. 3일 후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과 96시간 만에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감기가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80세가 넘었다면 방심하지 마십시오. 보온 조끼, 따뜻한 물 한 잔, 21도로 유지되는 방. 이는 단순히 편의성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나이에는 감기가 가볍다는 말이 없고 추운 날씨도 무해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찍 행동하고 건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한. 당신은 이 겨울을 안전하게 뿐만 아니라 꾸준하고 부드럽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포 재생 감소. 저는 한때 강릉시에 혼자 사시는 백 선생님이라는 82세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활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신문을 읽고 친구들과 바둑을 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백 선생님은 자리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요즘은 손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고 정신이 종종 얼어붙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 서서 무엇을 요리할지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고 발에 생긴 작은 긁힌 상처가 났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많은 노인 한국인들이 표현하기보다는 숨기고 싶어하는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백 선생님이 그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내면적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체가 세포를 복구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약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노인의학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사람들의 뇌 신경세포 재생률은 중년에 비해 65에서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 상처가 치유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고 반사작용을 조절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뇌가 점차 재생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새로 생성되는 세포보다 손실되는 세포가 많으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서 있는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이는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뇌가 더 이상 기억을 보호할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 씨는 예전에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고 매일 집 근처 슈퍼마켓으로 걸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익숙한 골목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점점 외출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운동이 줄어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다음 방문 때 그는 이제 집을 나설 때마다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소가 적힌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정신이 명석했던 사람에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질병이 바이러스나 혈압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포 재생의 감소로 인해 한국노화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80세가 넘으면 균형감각 상실, 방향감각 상실, 치매 위험이 65에서 70세 연령대에 비해 3배나 높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전히 그것이 자연스러운 노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제때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신체는 무해하게 노화하지 않습니다. 손주 이름을 잊어버릴 때마다, 가스를 껐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마다, 욕실에서 비틀거릴 때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뇌는 더 이상 이전처럼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억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경계가 영향을 받으면 걷는 능력과 자기 자신을 돌보는 능력이 점차 상실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알려드리자면 오늘 시작하면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변화에도 주의하세요.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는 상처, 요리 이름을 잊어버린 시간, 침묵 속에 무슨 말을 하려던지 기억나지 않는 시간. 이 모든 것은 신체가 보내는 가벼운 경고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뇌를 활성화하세요. 아이들과 대화하고,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체스를 두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몸을 계속 움직이세요. 매일 15분 정도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잘 자고,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건강한 뇌에는 약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과 애정, 그리고 나에게는 여전히 발전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백신은 변했다. 그는 매일 지방이 많은 생선과 해초를 더 많이 먹기 시작했고, 아침 일기를 썼으며 아들에게 복도에 난간을 설치하라고 부탁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병원으로 돌아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잊어버리네요, 선생님.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노령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리고 신체가 계속 회복할 이유를 준다면 느리기는 하지만 재생하는 능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일을 위해 자신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내부 장기가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피부 상처보다 더 미묘하지만 노인들이 가장 소중한 것, 즉 세상과의 연결을 잃게 만듭니다. 그것은 의식의 저하이며 점점 눈에 띄지 않게 되는 느낌입니다. 몸은 느려질 수 있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마음이 더 이상 주변 삶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뉴스를 읽지만 방금 읽은 내용은 잊어버립니다. 받기 망설이는 전화가 있고 어디서 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은 자신 안으로 물러납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구의 한 조용한 지역에 사는 신씨라는 84세 노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었으며 장기를 두기 위해 자주 모였고 정기적으로 사찰에 갔으며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진 때 그는 말문이 막힐 만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여전히 그를 찾아왔고, 손주들은 여전히 그를 맞이했고, 이웃들은 여전히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눈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족 식사 중에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침묵하게 되는데, 이 침묵은 인지 기능 저하의 첫 징후로 우울증, 고립, 뇌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정신건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80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기억 상실이나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이 중 가족이 발견해 조기에 검진을 받는 경우는 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점점 작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매일매일이 어제의 희미한 복사본일 뿐입니다. 신씨처럼 그는 일기를 쓰고 지출을 기록하고
매일 밤 뉴스를 업데이트하는 등 매우 규칙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빈 페이지가 점차 나타나고 식사도 간단해졌으며 더 이상 지역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두통이나 발열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얇은 안개층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시력은 아직 선명하더라도 노인의 눈에는 세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당신이 외로울수록 당신의 뇌는 더 느려진다.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기억력은 더 쇠퇴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덜 말하고 더 느리게 생각하고 반사신경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예전에 좋아했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설날을 기대하지 않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점심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살아남는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운 구석으로 물러간다. 저는 신 선생님께 간단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팔 근육 운동을 멈추면 점점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사람이나 기억과 소통하지 않으면 뇌는 반응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팔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도 꾸준히 운동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 씨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옛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매일 밤 일기를 쓰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두꺼운 공책을 들고 검진을 받으러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뭔가를 잊어버려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뭔가를 적을 때마다 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저는 80세가 되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이 드는 것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행동을 통해 여전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화통화, 일기 쓰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산책, 새로운 수업.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기억과 감정, 그리고 이 삶과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노년이 인간관계의 끝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느린 속도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외롭지 않아야 합니다. 조용하지만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아매에 간직한다면 긴 겨울에도 작은 등불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기회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실 80세든 그 이상이 되든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몸을 돌보는 법을 안다면 말이죠.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고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매일 진심으로 돌보는 것뿐입니다. 먼저 당신이 살고 있는 집부터 시작하세요. 실내 온도를 섭씨 18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밤과 이른 아침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뇌졸중, 폐렴, 고혈압 등의 증상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많이 나타납니다. 즉, 담요 속 몸은 아직 따뜻하지만 갑자기 차가운 환경으로 나가면 그렇습니다. 목, 손, 발 등 세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이 부위들이 열이 가장 많이 손실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입을 스카프, 양말 한 켤레, 아침에 걸칠 가벼운 코트만 있어도 위험한 겨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섭취하세요. 많은 노인들은 계란, 지방이 많은 생선, 무거운 음식을 먹는 것을 두려워해서 묽은 죽, 야채, 두부 몇 조각만 먹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으면 세포를 재생하는 능력이 극적으로 떨어지고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사소한 부상이든 뇌 신경세포든 신체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고등어, 삶은 달걀, 콩, 말린 김 등 소화하기 쉽고 영양소가 풍부한 전통 일본 음식을 섭취하세요. 된장 한 그릇, 계란찜 한 조각,
구운 생선 한 조각만으로도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에 충분합니다. 셋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피곤함을 느낄 때, 지속적인 기침이 있을 때, 지속적인 현기증이 있을 때만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위험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고 심전도 검사를 받으세요. 기분이 정상이라고 느껴지더라도요. 바로 그 정상성이 많은 경우 조용히 진행되는 질병의 겉껍질일 뿐입니다. 넷째, 매일 산책을 하세요. 집 주변을 30분만이라도 산책하세요. 빨리 갈 필요도 없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리를 움직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몇 주 만에 몸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걷는 습관을 유지하면 뇌졸중 위험이 최대 40%까지 낮아지고 치매 진행이 느려지며 75세 이상의 사람들의 뼈 강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일어설 때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평생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부작용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인의 독감이나 폐렴으로 인한 사망 대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주사로 겨울 내내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독신이라면 당신은 더욱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건강을 대신해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의 몸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설령 80세가 넘었더라도요. 매일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몸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더 잘 먹고, 더 깊이 자고, 더 안정적으로 걷고, 기억력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단지 나를 세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날들을 자유롭고 주도적이며 평온하게 온전히 즐기기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진심 어린 메시지. 아시다시피 한국 전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20년 넘게 일해온 결과 제주도의 어촌 마을부터 서울의 고층 빌딩까지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이 지날수록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일 내 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눈빛이 점점 멀어져가고,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 속에 나를 보지만 어지럽고 부서지기 시작한 내 생각 속에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없어요. 우리는 종종 노년이란 휴식을 취하고 속도를 늦추고 놓아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마치 밤에 내리는 눈처럼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서 뒤돌아봤을 때 제 주변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몸은 더 이상 민첩하지 않고 기억은 희미해지기 시작하며 매일 나는 안정성, 명확성, 자신감, 심지어 가족의 목소리까지도 잃어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저는 이해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당신과 같은 심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직 걷고, 먹고, 웃을 수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걱정하며 내가 아직 스스로를 돌볼 만큼 강할까? 내일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리면 누가 날 찾을까?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누가 알까? 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0세가 넘은 후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는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는 방법을 안다면 늦추거나, 개선하거나, 심지어 부분적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면역 결핍, 세포 재생 저하, 짧은 기간의 건망증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부드러운 경고입니다. 비싼 보충제나 화려한 물건이 아니라 충분한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자주 대화, 고립되지 않는 것,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는 것 등 작은 것들로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80세나 90세가 되어도 계속 움직이고, 소통하고, 가치를 인정받으면 몸은 계속 강해질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3개월간 태극권을 수련한 뒤 허약한 노인이 다시 걷는 모습을 보았고, 방향 감각을 잃었던 사람이 크로스워드 퍼즐, 그림 그리기, 일기 쓰기 등을 통해 점차 명료성을 되찾는 모습도 보았으며, 하루 종일 조용히 앉아만 있던 사람이 이제는 서예 동아리에 돌아와 동료들과 함께 밝게 웃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단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불안, 혼란, 혹은 자신의 몸이나 기억, 예전에 하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한 후회가 있으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등을 돌리지 마세요.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다고 해서 침묵만 지키지 마세요. 외로움을 느낀다면 혼자 살지 마세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입니다. 천천히, 깊이 있게, 충만하게 살 권리가 있는 단계죠. 주도권과 사랑,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이현우 박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한 가지만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잘 살 수 있고, 명확하게 살 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그리고 만약 당신이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건강하고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말해야 해. 반세기 넘게 몸에 붙어 살아온 이 몸으로 책임감 있게 살기로 선택했다는 걸. 사실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당신이 살고 싶어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잘 살 권리가 있습니다.